숨막히는 열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자카르타의 건기 끝자락, 주말 오후. 파타힐라 광장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사람들의 열기로 들끓었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광장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그 그림자 아래에선 형형색색의 히잡을 쓴 여성들, 반바지 차림의 외국인 관광객들, 전통 복장을 한 거리 공연가들이 뒤섞여 활기를 만들어냈다. 오래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달콤한 끌라빠 코코넛 주스를 파는 상인의 외침,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물란 음악 소리가 몽롱하게 어우러졌다. 이런 소란 속에서 24살의 거리 예술가 사리 대위는 광장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짧게 자른 갈색 머리카락은 자유분방하게 뻗쳐 있었고 여러 개의 은색 귀걸이가 햇빛에 반짝였다. 낡았지만 편안해 보이는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 그리고 어깨에 맨 커다란 백팩에는 그녀의 무기이자 도구인 스프레이 페인트와 스케치북, 그리고 각종 재활용품이 가득 들어 있었다. 사리의 눈빛은 호기심과 함께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 그리고 약간의 반항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고발하는 작은 설치 미술 작품, 바다의 눈물을 구상 중이었다. 버려진 플라스틱 병뚜껑과 비닐 조각들을 모아 거대한 물고기 형상을 만들고 그 눈에서는 푸른색 페인트 눈물이 흘러내리도록 할 참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예술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사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한편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대통령궁 데카과 국립기념탑의 위용을 자랑하는 메르데카 광장 주변에서는 대통령 경호부대 소속의 부디 산토소 병장이 숨막히는 제복을 입은 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30 후반의 그는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규율 속에서 살아온 인물이었다. 그의 각진 턱과 날카로운 눈매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그 자체가 질서와 통제를 상징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한 표정 뒤에는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권태감과 최근 불거진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홀로 계신 노모에 대한 걱정 등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관광객들의 소란스러움과 가끔 터져나오는 시위대의 함성은 그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에게 국가는 신성한 것이었고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리가 플라스틱 조각들을 바닥에 펼치고 작품의 윤곽을 잡기 시작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브이로그를 촬영하던 대학생 안디카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 뭐 만드시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데요." 사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자신의 작품 의도를 설명했다. 안디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사리에게 향했다. 그의 유튜브 채널 안디카의 자카르타 엿보기는 젊은 층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었다.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도 발길을 멈추고 사리의 작업을 신기한 듯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자카르타에 사는 중산층 가족도 있었다. 10대 딸 리아는 사리의 자유로운 모습과 창의적인 작업에 눈을 반짝였지만 은행원인 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런 건 허가받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중얼거렸다. 작품이 절반쯤 완성되어 갈 무렵 예상했던 불청객이 나타났다. 시 공무원 2명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사리에게 경고했다. "아가씨,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허가증 있습니까?" 사리는 자신의 예술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그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사리는 작업을 중단하고 씁쓸하게 자리를 떠야 했다. 리아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안디카는 그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바다의 눈물은 완성되지 못한 채 광장 한 구석에 쓸쓸히 남겨졌다. 하지만 사리는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파타힐라 광장에서의 실패는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 그녀는 다음 목표를 국가 권력의 심장부, 대통령궁 근처로 정했다. 물론 그곳에서의 예술 활동은 훨씬 더 위험 부담이 컸지만 그만큼 상징성도 강렬했다. 그녀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계획했다. 작은 대나무 조각들의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대통령궁 앞 비둘기들에게 모이와 함께 선물하는 것이었다. 비둘기들이 그 메시지를 물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이 뛰었다. 다음 날 오후 사리는 대통령궁과 국립기념탑 모나스의 한눈에 들어오는 메르데카 광장 한쪽 비교적 한적한 곳을 찾았다. 가방에서 준비해온 작은 대나무 조각들과 새 모이를 꺼내려 할 때였다. 그림자 하나가 그녀를 덮쳤다. 부디 산토소 병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어제 파타힐라 광장에서 만났던 시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부디 병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사리는 순간 긴장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평화로운 예술 퍼포먼스를 준비 중입니다. 환경과 미래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요. 여긴 그런 장소가 아니다. 대통령궁 경계구역 내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어떤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즉시 철수하도록. 부디 병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하지만 제 행동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단지 작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뿐입니다. 규정은 규정이다. 당신의 메시지가 무엇이든 이곳의 질서를 어지럽힐 순 없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어제 파타힐라 광장에서 사리를 촬영했던 안디카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고 재빨리 카메라를 들었다. 수마트라에서 온 노부부 아흐마드와 시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사리와 부디 병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흐마드는 젊은 시절 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 움스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의 함성과 열기가 아련하게 가슴을 스쳤다. 리안의 가족도 그곳에 있었다. 리안은 사리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거봐, 저런 데서 함부로 뭘 하니까 그렇지라며 혀를 찼다. 안디카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돌아갔고 그의 SNS에는 실시간으로 짧은 영상과 함께 상황이 중계되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저 경비 너무 융통성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작은 퍼포먼스 같은데. 그래도 대통령궁 앞인데 조심해야지. 국가 안보가 중요하잖아. 저 여자분 용기 있다. 응원합니다. 사리는 부디 병장의 경고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대나무 조각 하나라도 땅에 내려놓고 싶었다. 그것은 그녀의 작은 저항이자 간절한 외침이었다. 그녀가 몸을 숙여 대나무 조각을 내려놓으려 하자 부디 병장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놓으세요. 이건 폭력이 아니에요. 사리는 뿌리치려 했지만 군인인 그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 과정에서 사리가 들고 있던 대나무 조각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다. 마치 그녀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사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요. 언제까지 외면하실 건가요? 그 순간 리아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맞아요. 언니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황급히 리아의 입을 막았지만 그 작은 외침은 분명 사리에게 가닿았다. 부디 병장은 엘리를 질서를 어지럽히는 선동가 정도로 취급하며 냉담한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는 무전으로 경찰 지원을 요청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국가와 규율을 수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선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일고 있었다. 사리의 절박한 외침과 리아의 작은 응원이 그의 철옹성 같던 신념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일까? 아니면 과거 어느 시위 현장에서 마주했던 정의를 외치던 젊은이들의 순수한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일까? 그는 애써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려 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사리는 자신을 둘러싼 침묵의 군중을 향해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단지 예술가일 뿐입니다. 제게는 총도 권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목소리가 있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환경 위기는 특정 국가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 인도네시아가 우리 지구가 더 이상 병들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행동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이 절박한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몇몇 관광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부디 병장의 얼굴에도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사리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신념은 그의 가슴 한구석을 불편하게 건드렸다. 바로 그때 수마트라에서 온 노인 아흐마드가 천천히 부디 병장의 저지선을 넘어 사리에게 다가갔다. 그의 아내 시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아흐마드는 바닥에 떨어진 대나무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주워 사리에게 건넸다. 그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젊은이, 그 용기를 잃지 말게. 우리도 한때 자네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꿈꿨지.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바뀐다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마치 1998년 민주화의 함성이 자카르타 거리를 뒤덮었던 그 시절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부디 병장은 아흐마드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노인의 행동은 현장의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마치 굳게 닫힌 창문으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든 듯했다. 고지역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이미 안디카의 SNS를 통해 퍼진 영상과 댓글들을 확인한 상태였고 현장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한 경찰관이 부디 병장에게 상황을 물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부디 병장의 강경한 대응에 대한 약간의 의문과 함께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려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다. 병장님, 이 아가씨가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서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부디 병장은 자신의 행동이 규정에 따른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음을 주장하려 했지만 주변을 둘러싼 군중의 침묵 어린 시선과 동료 경찰의 미묘한 태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오히려 고립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오랜 신념, 국가와 규율은 절대적이라는 그 믿음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결국 사리는 정식 체포 대신 엄중한 경고와 함께 신원 확인 후 훈방 조치되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되었다. 사리는 풀려났지만 그녀의 작은 대나무 메시지들은 모두 수거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파타일라 광장의 미완성 작품처럼 이번에도 그녀의 예술은 공식적으로는 실패한 셈이었다. 허탈감이 밀려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온기가 남아있었다. 아흐마드 노인의 따뜻한 격려, 리아의 용기 있는 외침,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가닿았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메르데카 광장을 빠져나오며 국립기념탑 모나스의 거대한 금빛 불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저 불꽃처럼 자신의 열정도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부디 병장은 근무를 마치고 홀로 퇴근했다. 땀에 젖은 무거운 제복을 벗어 던지자 피로감이 몰려왔다. 텅 빈 방에 앉아 차가운 빈땅 맥주를 들이켰지만 갈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리의 절박했던 눈빛, 아흐마드 노인의 주름진 손과 의미심장한 말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 국가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으로 빛나던 아버지의 군복 입은 모습이었다. 아버지 역시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국가와 규율을 신념처럼 여겼다. 부디 자신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믿어온 것들에 대해 아주 작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규율과 질서, 그것만이 과연 절대적인 가치일까? 그 너머에는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가슴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며칠 후 안디카가 편집하여 올린 메르데카의 작은 외침, 한 예술가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은 온라인에서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댓글창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저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냥 관심받고 싶은 거지. 그래도 용기 있는 행동이다.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 인도네시아에도 저런 젊은이가 있다니 자랑스럽다. 대통령궁 경비도 너무 딱딱하게 굴었어. 좀 더 유연하게